듣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하고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시켰고 민주당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 소추 대상자들이 돼서 지금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겨냥한 일명 법 왜곡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법제처 국감이니까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문제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증거언익 등을 통해서 법을 왜곡해서 기소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소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안의 목적 자체가 불순합니다. 사법 방해에 악용될 겁니다. 이 법으로 검사들의 수사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면 누구든지 법 적용이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분쟁과 사법 불복이 빈번해져서 법적인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증거 조작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수사에 정말 큰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 개정 없이도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얼마든지 처벌됩니다. 처장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제가 어쨌든 실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아마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기소를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불기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왜곡 등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납니다. 헌재 결정문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알아야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법인지 법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야당이 검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면 걸리는 거, 이연령, 비연령 이런 거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정책적 사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법제처가 세계 법제센터를 통해서 총 58개국 19,450개 법령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상대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고 저는 확대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통계 상위 5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는 34개 국가에 대한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이런 국가들과 교류가 많은데 이 나라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확대해 주십시오,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대부분의 해당국 언어로만 법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국어 번역까지 해서 제공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완역된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번역에 대한 비중도 늘려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대로도 하시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률의 88% 정도가 영문 번역돼서 진척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 후에 전문적으로 감소한 비율이 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한강 작가 경우에서도 보듯이 번역의 완성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수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